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업 제목이 뭔지 한번 크게 읽고 시작해볼까요? 카이사르 가면의 자리. 네, 오늘 수업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수업을 듣길 바랄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먼저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토이니 전쟁 이후 귀족들의 대농장 경영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영농이 몰락했어요. 빈부격차가 심화됐어요. 네, 자영농이 몰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라쿠스 형제 같은 민중을 위한 정치가가 등장을 하면서 이후에는 귀족파와 민중파로 나뉘어져 내전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내전 끝에 민중파 중 한 사람이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해 정권을 잡았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로마로 진격해 정권을 잡은 이 카이사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카이사르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두 사람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은 카이사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나요? 독재자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독재자처럼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카이사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나요? 천재요. 천재라고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 한번 읽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우리 졸고 있는 병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공화정 말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카이사르가 실시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2번은 우리 집중 잘하고 있는 민준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과거의 특정 계층의 입장에서 역사적 인물과 그 정책을 바라봄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3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화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카이사르가 살던 시기 로마에서는 귀족파와 민중파의 내전이 빈번했고 그 과정에서 민중파 중 한 사람인 카이사르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로원의 사업 명령을 듣지 않고 로마로 진격해 정권을 잡은 후 독재감에 침입했다고 저번 시간까지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카이사르라면 귀족들이 모인 원로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조치를 취할 것 같나요? 하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해준 것과 비슷하게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카이사르가 보기에 카이사르가 보기에 로마 공화정은 실질적으로 원로원이 지배하는 과부정으로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정책 결정자와 그에 관여하는 지배층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로마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로마의 영토인데요. 이렇게 땅은 넓은데 통치자가 여러 명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선생님 지금까지 말한 카이사르의 생각인데요. 반대로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수 있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먼저 원로원 임명권을 장악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속주민과 군인의 상위 계층들을 원로원이 될 수 있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원로원 최종 공고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은 로마 공화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원로원이 지목한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형시킬 수 있는 법이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억울해요. 카이사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카이사르가 보기에 실제로 자신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원로원이 아무 죄도 없는 로마인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셈프로니우스법을 제정해서 로마 시민이라면 무조건 재판을 거친 뒤에 벌을 주던가 형벌을 받도록 했어요. 원로원 최종 공고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있죠. 네, 반대로 원로원의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나타나기 전까지 로마 국가체제인 공화정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이상한 군인이 나타나서 로마 국가
국가 체제인 공화정을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정리해보자면 카이사르의 입장에서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린다는 명분 하에 원로원 임명권을 장악하고 원로원 최종공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원로원의 권력을 제한한 것이었고, 원로원의 입장에서 카이사르는 단지 공화정을 파괴하려는 독재자에 불과했어요. 카이사르와 원로원의 서로 다른 입장이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카이사르가 원로원의 권한은 대폭 제한한 반면 로마 빈민들에게는 곡물을 무료로 배급하고 식민지에 토지를 주어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생활 터전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카이사르가 빈민들에게 곡물을 주거나 토지를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기 편 만들려고요. 네,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당시 자영농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상황을 해결해서 빈민들이 지지를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이 비합법적인 군사 반란으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곡물이나 땅을 주어 지지를 얻고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곡물법부터 살펴볼 텐데 앞에 보니 사료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당시 곡물법에 대한 당시 원로원 귀족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료입니다. 사료를 한번 천천히 볼게요. 사료를 한번 봤을 때 곡물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안 나쁘게 싫어해요. 원하지 않는 생각해요. 것 같아요.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죠? 맞아요. 원로원은 자신들이 세금으로 낸 곡물이 빈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 입장에서 빈민들은 단지 세금을 챙기는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곡물 무료 배급이 당시 국가 재산, 즉 세금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곡물 무료 배급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대신 로마 빈민을 식민지로 이주시켜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 하였어요. 동시에 빈민들이 빚을 감소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돈을 은행에서 빌리지만 당시에는 주로 부자인 원로원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런 카이사르의 부채 탕감 정책은 원로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원은 크게 반발했어요. 앞서 곡물법에 대해 자신들이 낸 곡물이 빈민들을 위해 쓰는 걸 싫어했고, 이제 부채법은 자신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카이사르의 빈민 구제 정책이 빈민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들의 입장에서 카이사르는 땅도 없이 굶주림 속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구해준 구원자였어요. 이런 빈민들의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원로원을 탄압하고 독재하는 것이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넓어진 공화정 말기에 넓어진 로마 영토는 어떻게 통치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카이사르는 당시 넓어진 영토를 전부 다 로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프랑스 땅인 갈리아 지방의 속주 지배층에게 로마 시민권을 지급했어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지 이동의 자유, 그리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인과 속주민의 차별을 없애 속주민도 로마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로마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속주 지배층을 원로원 의원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도 하였어요. 자, 지금까지 카이사르의 정책에 대한 카이사르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어요. 물론 이에 대해 각 계층의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조금은 알아보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카이사르의 정책을 각 계층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학습 활동지 다 받았나요? 네. 네, 활동지를 보면 선생님이 당시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기를 보고 로마의 각 계층이 되어서 그들은 카이사르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들의 입장에서 작성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사항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각 계층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냥 작성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 학습 활동지 예시를 한번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참고한 예시를 참고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작성해보고 시간 한 10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작성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다 작성했나요? 네. 그럼 한번 발표해볼까요? 저요. 네. 정주가 원로원 입장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볼까요? 카이사르는 혼자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조차 없애면서 공화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공화정은 효과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로마의 발전에 이바지했는데 말이야. 독재를 통해 효율적으로 다스린다는 주장은 공화정을 파괴해버리고 독재를 하려는 핑계에 불과해. 게다가 우리가 낸 세금을 빈민에게 공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건 자신이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지지를 얻으려는 소작일 뿐이야. 채무자의 빛을 감소시키려는 것은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저버리고 있는 거라고. 속주민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보니까 카이사르는 로마인들이 권리를 침해하고 로마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네, 잘 발표해줬어요. 원로원이 하나 돌아온 줄 알았네요. 좋습니다. 명주가 잘 발표해줬다시피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공화정을 파괴하려는 독재자로 보고 그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빅민의 입장에 대해 한번 발표해보실 친구 있나요? 저요. 네, 예빈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코이니 전쟁 이후 우리는 원로원 귀족들에게 땅을 다 뺏기고 굶주리며 살아왔어. 그런데 카이사르가 식량과 땅을 주워가던 우리를 살려줬어. 우리에게 식량과 땅을 잘 주기만 한다면 카이사르가 원로원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는 우리의 영웅이자 구원자야. 네, 잘 발표해 주셨어요. 네, 예빈이가 발표해 준 것처럼 당시 로마 빈민들은 자신들을 가나에서 탈출하게 한 구원자로 카이사르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속주민의 입장에 대해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카이사르에게 로마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카이사르를 지지하려는 생각까지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의 발표를 다 들어보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카이사르의 정책을 각 계층의 입장에 들여서 바라보니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카이사르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계층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일 것 같나요? 서로 다 입장이 상황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각 계층은 입장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카이사르에 대한 생각도 다 달랐던 거예요. 이처럼 카이사르 자신, 원로원, 로마 빈민, 그리고 속주민 중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카이사르, 즉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카이사르와 각 계층의 관점을 잘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지금부터는 카이사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카이사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기서는 카이사르의 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이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 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의사항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먼저 시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세 번째로 수업을 통해 배운 역사적 정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화정이 몰락했다라는 문장은 황제라는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유의사항에 잘 맞춰서 선생님이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다 작성한 후에는 주변 친구들과 의견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자, 여러분 다 작성했나요? 네. 그럼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저요. 여기 유진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나는 카이사르의 원로원 약화 정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로마는 집정관, 원로원, 민회가 상호 경제를 하는 공화정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개인의 독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법과 관습을 무시하고 독재관에 오른 이후 공화정을 파괴했으므로 권력을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개인에 불과하다.
로마 공화정을 파괴하려는 카이사르야말로 로마의 적이 아닐까? 그리고 카이사르가 공물법, 부채법, 토지 분배 등 민중을 위한 정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설령 민중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독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독재의 반대말은 다수의 지지가 아니라 권력과 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이다. 유진이가 잘 발표해 주셨는데 유진이는 위상에 맞춰서 잘 작성한 것 같나요? 네. 네, 유진이는 카이사르를 공화정을 파괴하려는 독재자로 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독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 친구 발표해 볼 사람 있나요? 저요. 우리 주연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나는 카이사르의 공물법, 부채법, 토지 분배 등의 정책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라쿠스 형제를 시작으로 민중파는 이런 개혁을 실시하려 했으나 원로원에 의해 항상 실패했었는데 공화정의 정치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독재관 카이사르가 이루어낸 것이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이고 원로원의 대농장 경영으로 인한 자영농의 몰락과 빈부격차의 심화, 귀족파와 민중파의 끊임없는 내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으나 카이사르는 민중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를 개혁가로 평가하고 싶다. 네, 우리 주연이는 유의상에 맞춰 잘 작성한 것 같나요? 네. 잘 작성한 것 같네요. 앞서 유진이는 공화정을 파괴하려는 독재자로 보고 독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이 주연이는 카이사르를 문제를 해결하려 한 개혁가로 보았어요.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이사르에 대한 각 계층의 생각과 평가도 다르듯 여러분들이 카이사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학생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카이사르에 대한 자신의 관점, 그리고 카이사르와 각 계층의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카이사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 같나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또 오늘날에도 생각이 다양해서요. 뭐라고 한 번만 더. 오늘날에도 생각이 다양해서. 네, 오늘날 생각이 다양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말해준 게 다 맞아요. 재혁이가 말해준 것처럼 역사는 사건이나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평가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예빈이가 오늘날에도 생각이 다양해서요라고 말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 이해관계가 존재하듯이 오늘날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이 존재해요. 오늘 수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그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 오늘 수업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 제목이 뭔지 기억나나요? 네. 다면의 주사위요. 당연히 주사위죠. 주사위도 어떤 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값이 다 다르게 나오듯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오늘날 의사결정 과정 또한 어떤 주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알고 현실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민주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카이사르, 가멜린 주사위라고 정해봤어요. 자, 그럼 오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점검 한번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합시다. 1번 시작! 로마 공화정 말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카이사르가 실시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시작! 과거의 특정 계층의 입장에서 역사적 인물과 그 정책을 바라봄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3번 크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학습 목표 잘 달성한 것 같나요? 네. 네.